자, 이제 두 번째 대리행위 봅니다.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의리한 매매계약을 말하죠.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해라. 현명주의. 두 번째, 의리한 매매계약에 이 대리행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대리행위의 하자.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그래서 이 세 개. 자, 갑, 본인, 을, 대리인. 대리인이 병하고 매매계약을 하죠. 매매계약. 이게 대리행위예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죠.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 대리인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할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즉 계약할 때 병한테 이건 내 아파트 아니에요. 저는 갑의 대리인이에요. 갑 아파트 대신 파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란 걸 현명하고 대리행위 하라는 얘기예요. 대리행위 할 때는 이 이름 명자인데 이건 본인 이름을 말해요. 본인 이름을 나타낼 보일 현재예요. 본인 이름을 나타내서 대리행위 해라. 즉 나는 갑의 대리인요. 대리인으로 파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현명주의. 현명주의가 제일 안 중요해요. 중요도 표시해야지. 대리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놈. 두 번째, 능력도 중요해요. 현명주의가 제일 안 중요해요. 자, 간단히 봅니다. 현명주의 법조문 제1항 110페이지예요. 110페이지 대리행위 현명주의 법조문 제1항 대리인이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거예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거 내 아파트 아닌 나는 갑의 대리인요. 나는 갑의 대리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해라 그거예요. 자, 효과.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 현명하고 대리행위 했죠. 계약했죠.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했지만 이 매매 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게 효과 기속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모든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계약은 의뢰했지만 의뢰가 기속되지 않아요. 다 본인에게 기속. 자, 그러면 현명주의는 첫 번째 줄 맨 오른쪽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해라. 이게 현명주의의 개념이고. 자, 현명의 방법 2번에 1번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보통은 위임장 제시하겠죠. 그래서 서면 위임장 줄 수도 있고 구두 위임장 안 줄 수도 있고 명시, 묵시 다 가는 이게 세트예요.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다 할 수 있다. 보통은 나는 갑 대리인 의리요 이렇게 하겠죠. 나는 갑 대리인 의리요. 자, 1번 이해만 하시고 오른쪽 3번 봅니다. 그런데 현명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현명을 안 했어요. 즉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지. 자, 그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즉 현명 않고 계약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은 의리, 갑의 대리한 걸 말 안 하면 통상 모른다고 봐요.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이 법 조문이에요. 오른쪽 3번의 법 조문 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했어요. 현명 안 했죠. 그러면 그대로 외워요. 현명 안 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대리인 지를 위한 걸로 본다. 즉 나는 갑 대리인이요 이 말 안 하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 본다. 무슨 말이냐? 갑한테 효력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 본다 얘기는 네가 책임져 그거예요. 따라서 을은 책임을 져야 돼. 소유권을 어찌됐든 지가 취득해서 넘겨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하든지 결국 현명을 안 하면 본인한테 효력이 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대로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하, 현명 안 했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현명 안 했다면 이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 단서는 덜 나오는데, 그러나 상대방 병이 을은 대리란 말을 안 했지만 상대방이 너는 갑의 대리인인 거야? 상대방이 이놈이 갑의 대리인 걸 알았대요. 또는 알 수 있었대요. 그때는 상대방이 을은 말 안 했지만 갑 대리인이군 알았다면 이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을 전조문 제1항 규정을 갖다 쓴다. 전조문 제1항이 왼쪽에 제1항 방금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갖다 써요. 즉 상대방이 대리인지 알았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법조문 그대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현명 안 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런데 을은 현명 안 했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지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밑에 내용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본다를 한자로 간주한다 그래요. 뭐 이런 것이 시험 나오잖아요. 본다. 조문 그대로 나와요. 따라서 대리인이 지가 책임져야지. 이거 착오야. 착오 주장하지 못해요. 즉 착오 취소 못한다는 얘기. 이것까지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명 안 한 걸 가지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병이 책임지라고 하니까 나 이거 착오야. 착오 취소할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취소를 못 날려. 제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것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일단 이 조문을 그대로 외워요. 대리인 지를 위한 걸로 본다. 자기를 위한 걸로. 따라서 네가 책임져. 착오 취소 못해. 훈련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놈은 현명 안 했지만 상대방이 알았어. 대리한 걸. 또는 알 수 있었어.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얘는 말 안 했지만 상대방 알면 얘가 대리인으로 나와서 그래요. 대리인으로 나왔는데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본인에게 수권했죠? 수권했으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생겨요. 단서는 잘 안 나와요. 본문이 더 잘 나와요. 그대로 외우면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리행위의 하자예요. 이 매매계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법조문 봅니다. 제1항은 별 3개 하시고, 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대요. 또는 몰랐대요. 이 모른 데 대해서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없는지 이와 같은 걸로 이 계약이 영향을 받아 효력이 문제된 경우죠. 그때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기당했는지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는 본인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를 때 누구 기준으로 판단 결정해요? 무조건 대리인이에요. 이게 대리행위의 문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 본인 아니에요. 대리인 기준. 별 3개. 그러면 의사의 흠결이 뭐냐? 자, 이제 봐요. 이 매매계약에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3가지 의사표시를 말해요. 비진이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면서 혼자 했죠, 비진이. 불일치를 알면서 상대방과 통정 짰죠, 통정의 표시. 불일치인데 당사자가 몰랐죠, 착오. 즉 이 매매계약에 비진이 통정 착오가 문제돼요. 그러면 착오 취소할 수 있는지 이 계약을 통정 무효가 되는지 비진이 원칙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유효가 되는지 무효가 되는지 또 이 매매계약할 때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이게 더 중요해요. 사기를 쳤는지 사기 강박이 있었는지 즉 이 대리 행위에 이와 같은 문제 하자가 발생해요.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에 문제 있는 의사표시 4개가 다 등장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매매계약이 통정 무효가 되는지 이 매매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는지 이 매매계약을 사기 취소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른
차고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는지, 통정 무효가 되는지.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으면 아무 상관없죠. 근데 자, 대리인이 통정했어요. 대리인이 통정했어. 그런데 본인은 전혀 병하고 짜지 않았어요. 통정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지. 본인 기준으로 하면 통정이 아니겠고 대리인 기준으로 하면 통정 무효가 될 거예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통정 무효가 돼버려요.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어. 근데 본인은 아무런 착오 없어. 무조건 대리인 기준. 이 매매 계약은 착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사기쳤어요. 대리인을 사기당했어. 근데 본인은 서울에 있는 본인은 사기를 안 당했어. 본인 기준으로 하면 사기 취소 못 해요. 하지만 대리인 기준으로 하면 사기 취소할 수 있어. 즉 본인 기준으로 하냐 대리인 기준으로 하냐에 완전히 결론이 달라버려요. 그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무조건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 행위에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점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당했다면 본인이 설사 사기를 안 당해서 사기당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대리인이 사기당했죠.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대리인이 사기당했으니까 본인이 사기 안 당해도 사기를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문제는 취소를 을이에요? 본인 갑이에요? 갑이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리인이 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사기가 나와요. 주로 대리인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화살표 봐요. 사기를 당했어. 본인은 사기 안 당했어요. 하지만 사기 당한 거예요. 이 매매계약은 사기라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기에 따른 법률 효과 사기 취소할 수가 있어요. 사기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단 취소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 갑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것까지 완전히 맞아야 맞는 점입니다. 이 둘을 장난쳐. 대리인이 사기당한 경우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X. 대리인이 사기당한 경우 본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사기 취소할 수 없다. X. 장난을 이 두 가지 형태로 여기를 장난치고 여기를 소수를 장난쳐요. 중심 잡아요. 대리인이 사기당한 거야? 본인은 보지도 마. 본인은 대리인이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했네. 그러면 사기 효과 이 매매 계약을 사기 취소할 수 있다고 끝나야 돼. 대신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죠. 따라서 취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취소 해제권이 있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맞는 지문. 둘 중 하나가 어긋나면 X 지문이에요. X 지문. 시험은 거의 사기가 나와요. 사기. 물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비진이 대리인 기준, 통정도 대리인 기준, 착오도 대리인 기준 다 나왔어요. 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로 사기가 더 잘 나와요. 사기가. 그래서 무조건 대리인 기준 그렇게 외워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항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할 거고 안 중요하니까. 자, 원칙 이제 내용 가요. 1항을 꽉 잡아야 돼요. 자, 밑에 내용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행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하고 대리인 중 상황이 다를 때 본인이 아닌 자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 그 말이죠. 대리인 기준 밑줄. 그래서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기준? 대리인 표준 밑줄 다 가는 거예요. 따라서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등은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사정은 다 누구 기준? 무조건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알았으면 안 거고 몰랐으면 모른 거고 본인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유. 왜 이 법조문이 대리행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하고 대리인 사정이 이와 같이 다를 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법조문을 뒀느냐. 법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이유가 있지만 법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입법 취지라고 해요. 현장성을 중시한 거예요.
현장에서 계약한 놈 기준이 맞는 거예요.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켰죠. 그럼 바로 이 계약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지. 대리인이 사기 당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계약한 이 계약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없는 본인은 이 계약에 현장성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현장성을 중시한 거예요.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 계약하면서 대리인이 공 하나 빠뜨렸는데 당연히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지. 대리인이 사기당해서 비싸게 샀는데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지. 그래서 현장성 때문에 본인하고 대리인 기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요. 대리인 기준. 그래서 그게 이유예요. 외우면 돼요. 자, 대리인 기준.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은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의 착오는 대리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이 하자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보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본인이 착오가 있다고 해서 대리인 착오가 없는데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대리인은 착오가 없는데 본인이 착오가 있다고 해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즉 본인은 생각도 보지도 마라 그거예요. 자, 또한 자 본인이 상대방 병한테 사기당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이 사기를 안 당했죠. 자, 대리인만 봐. 본인은 보지도 마.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죠. 그러면 사기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보지 말고 대리인만 봐요.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네. 어허, 사기 없네. 본인 사기 당했다. 이건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당하든 말든 대리인만 보는 거예요. 대리인만.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기 때문에 이거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엎어봅니다. 시험은 이거보다 이게 나아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 당했죠. 본인은 보지도 말하겠죠. 이놈이 당했든 안 당했든 아무 영향이 없어요. 대리인이 사기 당한 거야? 아하, 사기 당했네. 사기 당했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누가? 본인이. 시험에 이게 나와. 이거 적어요. 밑에 여백에. 대리인이 사기당했다.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이 문구를 써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네. 당한 경우. 즉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사기 당했어. 그럼 이것만 봐. 대리인이 사기 당했어? 대리인 기준. 사기 당했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단 누가? 여기에 본인이 이렇게 문장을 딱 적어놔요. 시험 이게 나와요. 대리인이 사기당한 거야? 본인이 사기당했든 안 당했든 보지도 마시고 대리인이 사기당한 거야? 사기당했네. 그러면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본인이. 취소권이 있는 본인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장난친다고 했죠? 있다를 없다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이 두 개를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훈련할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정확히 외워놓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고 이게 정확히 안 돼 있으면 문제 풀 때 막 이제 헤매는 거지. 자, 문제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모든 과목 특히 민법을 훈련을 해야 돼. 왜 그러느냐? 민법은 말을 막 살짝 장난쳐요. 그게 민법이 그래요. 2차 과목은 외우면 풀고 안 외우면 못 풀어. 단순 암기 파트가 2차 과목은 많아요. 근데 민법은 내가 알았는데도 못 풀어. 문장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막 복잡해 죽겠어. 돌아버려. 막 읽다가 돌아버려. 그게 민법 시험의 특성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문제 훈련을 통해서 그 지문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지문들을. 그래서 항상 장난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중심을 딱 잡아놔야 돼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장난은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장난. 본인은 여기다 반드시 장난에 넘어갈 수 있는 단어를 적어요. 넘어가 버려. 어떻게 장난치지 알아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경우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X. 두 번째 장난. 대리인이 사기 당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X예요. 이걸 낼 때는 반드시 꼬시는 문장을 넣어. 본인이 사기 안 당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장난을 칠 때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문장을 구성해 버려. 그러니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그
넘어가는 꼬시는 속이는 문장이 내가 넘어가 버려요. 왜? 말이 되게끔 장난을 쳐요. 얼토당토하게 장난 안 쳐, 민법은. 그래서 중심을 꽉 잡아야 돼.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대리인이 사기당했어? 사기당했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본인이. 이 중심을 잡아놔야지.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면 여기에 사선이 그어지게 돼 있어. 아닌데 대리인은 취소권 없는데 X. 그다음 본인이 사기 안 당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로 장난쳐. 아닌데 대리인 사기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X. 중심을 확실히 잡아놓으면 장난칠 때 내가 거기를 카트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어디를 장난쳤는지 내가 사선을 그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 훈련하겠지만 항상 1번 지문 이렇게 두 줄짜리가 있으면 대부분 장난은 소수로를 장난쳐요. 있단데 없다로. 90%가 그래요. 있단데 없다로. 없단데 할 수 없단데 할 수 있다로. 그러면 장난친 파트를 무조건 사선을 그어야 돼요. 내가 그걸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그냥 읽으면 되고 틀린 파트는 틀린 파트에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딱 그어버리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이렇게 쓰죠. 1, 2, 3, 4, 5번이 나오는데 일단 1번 읽었어요. 맞아. 그럼 마지막에 O를 할 거예요. 모든 문제 풀 때 2번 읽었어. 잘 모르겠어. OX를 모르겠어. 물음표를 할 거예요. 3번 읽었어. 맞아. 4번 읽었어. 틀렸어. 틀린 부분을 찾아내면 걷는 거고 읽었는데 긴가민가해. 그럼 무조건 물음표예요. 긴가민가인데 O 하면 안 되고 사선 그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물음표. 이 물음표를 줄여나가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5개 지문 중 3개만 알면 문제 맞출 확률이 90%예요. 4개 알면 90%, 3개 알면 80%는 맞출 수 있어. 왜냐하면 정답 지문은 이게 정답 지문이라고 해요. 장난친데 옳은 지문은 이렇게 흘러가요. 뭘 장난치느냐? 중요한 걸 많이 장난쳐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데가 거의 별 3개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꼬시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장난치거든. 장난친다는 얘기는 정답 지문으로 나올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장난을 치는 걸 잡아내야 돼요. 이걸 잡아내려면 여기 중심이 꽉 잡혀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 풀 때는 읽어서 맞아, O. 읽었는데 OX를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못하겠어. 물음표. 맞아. 읽었어. 틀렸어. 틀린 부분에 사선을 그어야 내가 이 문제를 안 거예요. 틀린 것 같은데 그건 물음표예요. 사선 어디가 틀렸는지를 못 찾아내겠어. 긴가민가요. 그럼 무조건 물음표예요. 그래야 실수가 안 벌어져요. 괜히 맞는 것 같아. 물음표 해야 되는데 O로 하고. 그냥 틀린 것 같아. 그건 같은 거지. 맞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모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마지막에 이걸 계속 해 나가요. 계속 해 나갈 거예요. 내가 확실히 맞아 하면 O. 긴가민가 하면 무조건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물음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확실히 O, X로. 틀린 부분에 반드시 사선 긋기. 문제 풀 때 계속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자신감이 늘어나요. 확실히 그었다? 확실히 틀린 거예요. 내가 그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게 됐을 때 그을 수가 있거든. 대충 알면 저렇게 못해요. 맞아 그을 수가 없어. 그냥 에이 맞는 것 같을까? 틀린 것 같을까? 찍는 거지. 그게 찍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 하나하나씩 잡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걸 써놓으란 얘기죠. 시험은 이게 나와요. 대리인이 사기당했어? 대리인 기준. 사기당했네. 그러면 사기 효과. 사기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는 누가? 본인이. 그래서 적어놔요. 교재 없더라고, 저 내용이. 시험은 저게 나와요, 저게. 제 나중에 요약집에는 다 저게 있어요. 자, 이제 넘겨봐요. 다 했어요. 자, 대리인 능력가입니다. 대리인의 능력. 법조문 이게 2번 나왔어요. 그대로 외워야 돼요. 자, 대리인은 법률행위 하죠? 매매계약. 근데도 우리 법은 대리인한테 행위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뭐냐? 원래 법률행위. 자, 봐봐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사람은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 법률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서 봤어요. 당사자에게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당사자에 관한 효력 요건, 유효 요건으로서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의사 능력이 있어라, 행위 능력이 있어라. 자,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라면, 즉 미성년자 17살짜리라면, 이놈이 17살짜리라면 원래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인 지 부모 동의 하에 이 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 갑이 을한테 17살짜리한테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 부모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서 매매 계약을 해야 온전하게 유효해요. 따라서 17살짜리가 대리인으로 갑 아파트 팔 때 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 행위하면 이 매매 계약은 취소 사유가 돼요. 그런데 우리 법이 풀어버렸어요. 이건 원칙이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우리 법이 대리인만큼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요. 즉 대리인만큼은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 능력 없어도 온전하게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부모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아파트가 아니라 네 대리인으로 남의 아파트 파는 거야? 그러면 너 혼자 부모 동의 없이 팔아. 온전하게 유효. 취소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유효. 왜 대리인한테 풀어버렸느냐? 자, 5살짜리예요. 갑이 5살짜리 천재야, 천재. 5살짜리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했어요. 5살짜리 미성년자한테 팔아줘 했어. 자, 그러면 원래는 미성년자니까 지 부모 동의하에 팔아야 온전하게 유효. 안 그러면 원래 취소가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이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즉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부모 동의 없이 해도 온전하게 유효란 얘기예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왜 그러느냐? 만약에 5살짜리가 갑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했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아이스크림에 팔아버렸다는 얘기야. 아이스크림. 그러면 계약서가 1,000원이겠죠. 아이스크림 1,000원. 자, 그 경우 갑이 얘 미성년자야. 내가 어떻게 아이스크림에 내 5억짜리 아파트를 넘기겠니?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합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이제 나오는데 왜 법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이놈들을 보호하는데 왜 부모 동의 없이 피성년 후견인이 막 대리 행위하게 하고 왜 취소 못하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아파트를 아이스크림에 팔았을 때 5살짜리가 손해봐요? 미성년자? 피성년 막 간 사람이 손해봐요? 얘들은 안 봐요, 손해. 누가 손해봐요? 막 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얘가 피해보는 거지 제한능력자는 절대 피해를 안 봐요. 직계 아니니까. 그래서 풀어버린 거예요. 제한능력자 보호제도에 어긋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풀어버려도. 제한능력자는 손해볼 일이 없어. 제한능력자 막 간 사람 5살짜리를 대리인 선임하면 본인이 오로지 감당할 몫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 애초에 하지 말지. 왜 5살짜리 맡겨놓고 취소하려고 하니? 취소 안 돼. 맡겼으면 끝이야. 잘 팔았든 못 팔았든 그대로 효력받는 거지. 자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잘못 팔았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와요. 첫 번째, 우리 법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의미.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즉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 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비록 제한 능력자라도 이놈이 대리인으로 팔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시험에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와요. 동의받지 않고 제한 능력자 팔았고 잘못 팔았을 때 본인이 자기 대리인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임으로 이 매매 계약을 잘못 팔았다고 해서 본인이 취소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시험에 이게 나와. 5번 나왔어. 5번.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설명한 경우 본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잘 못 팔았다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팔았든 못 팔았든 무조건 효과 귀속돼요. 무조건. 이게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능력 파트에서.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대로 외워요. 이 점은 그대로 두 번 나왔으니까. 즉 행위 능력 없어도 된다. 그래서 오른쪽 2번이에요. 자,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그 말이 숨어져 있고 이 제한 능력자 지 부모 동의 없이도 혼자서 온전하게 유효하게 대리행위 계약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리인으로서 팔 때는 지 법정의 동의 필요 없어요. 따라서 동의 없이 팔아도 온전하게 유효, 취소 불가. 따라서 시험 이기나 고디기. 본인이 이 경우 내 대리인 5살짜리예요, 미성년자예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본인이 취소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여기가 별 3개예요. 이게 5번 나와 5번.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본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은 이유고 실제 시험은 이 고딕이 나와요. 이걸 온전하게 이해하고 외워버려야 된다. 앞이 두 줄이 이해예요. 이해. 시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이해가 돼도 되고 솔직히 안 돼도 상관없어. 잘 외워두면 이해 안 돼도 돼요. 하지만 이해가 되면 더 암기가 잘 돼요. 그렇구나.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풀어버렸다는 얘기는 부모 동의 없이 온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거구나. 따라서 잘 못 팔아 아이스크림 바꿨다고 해서 본인이 지가 맡겨놓고 잘 못 팔았다고 왜 미성년자예요 취소할래요 할 수는 없다. 별 3개. 다시 왼쪽으로 와요. 다만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제한 능력자라 상관없지만 왼쪽 의 동그라미 1번에 왼쪽 1번에 세 번째 줄 맨 오른쪽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요.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필요 없죠.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 상관없다는 얘기요. 그러나 의사 능력은 있어라. 밑줄. 같이 해요.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5살짜리도 혼자 살 수 있다는 얘기요. 취소도 불가능하고. 하지만 의사 능력은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 판단 능력은 있어야지.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 대리인이. 그러면 바로 무효가 돼요. 바로 의사 능력 무효죠. 행위 능력은 대리인한테 없어도 되지만 판단 능력은 있어라.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거 덜 나와요. 3년에 한 번 나와서 한 번. 의사 능력이 있어라. 그러니까 오른쪽 2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한 능력자도 혼자서 온전하게 대리행위 할 수 있고 풀어버렸다. 풀어버렸다는 얘기는 혼자서 부모 동의 없이 한 경우라도 또 지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본인이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국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외웁니다. 자, 나머지 할 필요 없어요. 자, 대리 효과 이제 봐봐요. 대리 효과는 효과 기속 이것만 쫙 하면 돼요. 지금 설명 듣고 내용 보면 금방 해결이 돼요. 갑, 을, 대리인, 병, 상대방. 대리인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지만 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자, 효과 귀속. 어떤 효과? 모든 효과요. 이 계약의 이 법률 행위의 모든 효과가 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2가지가 있어요. 이 매매계약에 주된 효과가 있고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차적 효과, 부수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주된 효과는 매매계약의 주된 효과,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겠죠. 얘는 지금 매도이니까 재산권 주고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겠죠. 소유권 줄 채무, 이게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주인된 효과예요. 그다음 부차적 효과, 부수적 효과는 뭐냐? 이 매매계약에 혹시 취소 사유나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부수적 효과라고 그래요. 따라서
취소권, 해제권,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효과예요. 소유권 줄 채무, 이건 주된 효과고, 매매 계약의 주죠. 재산권 주는 거니까. 주된 효과든 취소 해제권 같은 부수적 효과든 다 누구에게 귀속? 본인에게 귀속이에요. 그래서 본인만이 이 계약을 취소 해제할 권리가 있는 거지. 대리인은 취소 해제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리인은 취소 해제 권한이 없고 본인만이 취소 해제 권한이 있다. 본인만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요. 이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이 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 당사자라겠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당사자. 따라서 권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제한능력 취소, 뭐 착오 취소했다고 해봐요. 취소하면 취소 효과, 부당이득, 서로 받은 것, 병이 받은 거 있다. 취소 효과 무효가 되니까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으로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다음에 해제하면 해제 효과, 원상으로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서 얘가 현금으로 가져서 5억을 대금을 얘가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취소 해제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취소 해제되면 처음부터 무로 날아가니까 서로 받은 건 돌려줘야 돼. 자, 병이 이 계약이 취소 해제됐어요. 그러면 병은 받은 아파트 돌려주고 등기 말소하고 지가 준 돈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이 돈이 을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야, 을, 이 계약 취소 해제됐어. 너 임마 나한테 내가 준 돈 돌려줘. 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해. 즉 계약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이거 다 같이 본인하고 정산해야 돼요. 내가 준 돈이 을한테 있다고 해서 을한테 할 수 없다. 대리인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이 여기가 있지만 누구한테? 본인, 당사자들끼리 서로 정산하는 거예요. 반환. 그래서 취소권이든 취소 해제로 인한 효과, 의무든 돌려줄 의무든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돌려주세요 해야 되고, 갑이 반환 의무 있다, 원상 회복 의무 있다, 본인이 있다고 해야지. 대리인이 의무 있다, 반환 의무 있다, X.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X 지문이에요. 무조건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그래서 이게 효과 기속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이게 키예요. 대리인이 한 대리행위의 법률행위의 모든 효과는 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 모든 효과라는 것은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든 다 본인에게. 주된 효과는 시험에 안 나와요. 부수적 효과 이게 시험에 나와요. 따라서 이 계약에서 혹시 취소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것도 다 본인에게. 따라서 본인만이 취소 해제권이 있는 거지. 대리인은 절대로 이 계약 취소 해제권이 없다로 끝나야 되고, 권만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 또는 손해배상 의무, 권리, 이 모든 게 다 본인하고 상대방이 정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게 권리도 의무도 다 본인하고 정산한다. 본인. 절대 대리인한테 쫓아갈 수는 없다요. 절대. 대리인한테 못 쫓아가요. 대리인은 계약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사후 처리는 다 본인하고만 해결해요.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당사자가 아닌 놈은 취소 해제로 인한 이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 의무 당사자도 되잖아요. 권리도 없고 취소 해제권도 없고 취소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도 없어요. 시험은 부당이득보다 얘가 좀 덜 나와. 원상 회복 의무가. 근데 같이 해요. 같은 거니까. 자, 봅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자, 효과 기속이 아까 본 전문에 다시 봅니다. 제1항. 대리인이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즉 현명했죠. 그러면 현명했기 때문에 직접 더
이 매매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게 효과기소에 관한 근거점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이제 내용 갑니다. 대리행위의 법률 효과, 저 매매계약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 밑줄. 자, 모두가 생략되어 있어요. 즉, 이 매매계약의 법률행위의 본질적 법률 효과, 이게 주된 법률 효과예요. 주된 법률 효과, 즉 소유권 넘겨주는 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주된 효과 플러스 부수적 효과 밑줄. 부수 효과가 뭐다? 취소권 밑줄, 해제권 밑줄. 시험은 이 두 개가 나와요. 취소, 해제권. 이거 모두 나왔죠? 모두 다 본인에게 기소. 결국 이 흑판 내용이죠. 주된 효과든, 여기 봐요. 주된 효과든 부수 효과든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소. 주된 효과는 시험 안 나오고, 자, 부수 효과가 뭐다? 취소, 해제권 밑줄. 취소, 해제권 다 본인이 귀속, 즉 본인만이 취소,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별 3개 들어가요. 1번에. 그러니까 취소, 해제권 모두 본인에게 귀속, 이게 별 3개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3번, 4번, 5번이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1번을 토대로 얘는 이제 풀어갈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상대방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예요. 채무 불이행은. 자, 계약 해지는 누가 본인만이에요. 본인 간만이 해지할 수 있지. 이제 그 말이 생략됐고, 대리인은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대리인 나오면 무조건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요. 맞는 지문이에요. 거기다 취소도 써놔요.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본인만이, 거기 써놔. 본인만이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어차피 저 위에 있으니까 괜찮겠네. 1번의 두 번째 줄이 본인만이 취소, 해제권 있다. 그거예요. 본인만이 있지. 대리인은 없다. 이런 경기를 주면 돼. 본인만이 있다. 1번의 두 번째. 대리인은 3번.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 없다.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4번. 자, 일단 읽어볼게요.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대요. 그럼 해지 효과 받은 거 돌려주세요. 자, 이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부담? 본인 동그라미. 취소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는 무조건 본인하고 정산해요. 대리인하고 정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동그라미, 본인과 상대방이 원상회복 의무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4번 밑줄은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과 상대방 부담, 밑줄하고 본인의 동그라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대리인으로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X 본인으로 나와야 돼. 자, 5번. 자, 해제 4번의 경우니까 해제했죠. 해제하면 그 효과가 소급무효 받은 거 돌려주세요. 원상회복 의무. 세 번째,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해제 효과예요. 자, 그런데 4번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누구에게 귀속? 본인에게 귀속. 따라서 상대방 병은 본인에게 가변태 손해배상에 청구해야지. 대리인들한테 네가 손해배상에 청구할 수는 없어요. 밑줄.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어. 본인에게 청구해라. 거기도 밑줄 해야지. 같이 해야 돼요. 본인 뭐든지 본인하고 계산합니다. 본인하고. 대리인한테는 아무것도 달라할 수 없는 거예요. 돌려줘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해 할 수도 없어. 누구한테? 갑한테 가야 돼. 갑한테.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주된 효과든 부수 효과든 다 본인에게 기소. 부수 효과가 시험 나와요. 이 계약에서 발생한 취소 해제권도 다 본인. 다 본인만이 취소 해제권 있다. 이제 가요. 본인만이 있으니까 대리인은 취소 해제 권한이 없다. 권리뿐만 아니라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도 다 본인. 따라서 본인하고 정산해야지. 손해배상도 본인. 다 해제 효과죠.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해제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은 취소의 효과. 권리도 반환 의무, 손해배상도 다 본인. 따라서 병은 대리인을 상대로 네가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네가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고 끝나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본인하고 정산. 그래서 1번을 꽉 잡으면
3번, 4번, 5번을 쭉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다 본인, 다 본인. 다 본인. 본인하고 해. 본인하고. 대리한테 가지 마. 대리한테 가지 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다음 주에 복대리,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하고 무효취소 조건기한. 아마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물권법은 아마 못 들어가겠죠. 물권 살짝 들어가면 좋겠고. 해봐야 알아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